아빠와 함께 읽는, 자면서 함께 읽는 삼국사기 문무왕 상편이에요. 삼국사기 제6권 신라본기 제6이에요. 문무왕 임금님 자리에 올랐어요. 이름은 범민이에요. 태종왕, 즉 태종무열왕의 맏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김씨 문명왕후이고, 문명왕후인데 소판 서연의 막내딸이고 유신의 누이 동생이다. 그의 언니가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 앉아 오줌을 누웠더니 온나라에 가득 퍼지는 꿈을 꾸었대. 꿈에서 깨어나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동생이 농담처럼 말하였대. 내가 언니의 꿈을 사고 싶어요. 그리고는 꿈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고, 며칠 뒤에 유신이 춘추공, 즉 태종 무열왕,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과 함께 축구를 하다 그만 춘추의 옷구름을 밟아 떨어뜨렸어. 그러자 유신이 말했어. 다행히 우리 집이 가까이 있으니 가서 옷구름을 달도록 하지요. 함께 집으로 가서는 술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보희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 옷구름을 꿰매라 하였는데, 그러나 언니가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였기에 동생이 나와 옷구름을 꿰매어 주었는데, 그의 그 동생의 담백한 화장과 산뜻한 옷차림, 그리고 빛나는 아름다움이 매우 눈부실 지경이었어. 결국 춘추가 마음에 들어 혼인을 청하였고 곧 혼례식을 치렀어. 그리하여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범민이다. 왕비는 자이왕, 그러니까 문무왕의 왕비는 자이왕후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라고 돼 있어. 범민은 용모가 영준하며 뛰어났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대. 영휘초에 당나라에 갔을 때 당의 고종, 즉 고종, 즉 이세민의 아들 이치야 태부경의 관장을 제수하였대. 태종 원년에 파진찬으로 병부령이 되었다가 태자로 책봉되었고, 현경 5년 서기 660년에 태종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정벌할 때 범민이 총군하여 큰 공을 세웠고, 이때에 이르러 임금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자, 문무왕 첫 번째 해 서기 661년 6월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던 임문은 문무왕 김범민의 동생이야. 그리고 그 임문과 유돈 등이 돌아와 왕에게 고하기를, 황제께서 이미 소정방을 보내 수군과 육군 35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고 임금께 병사를 일으켜 서로 응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상중이지만 황제가 직접 내린 명을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가을 7월 17일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임문, 진주, 흥도를 대당장군으로 삼고 천존, 죽지, 천품 등을 귀당 총관으로 삼고 부밀, 충상, 의복을 상주 총관으로 삼고 진흠, 중신, 자간을 하주 총관으로 삼고 군관, 수세, 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삼고 술실, 달관,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삼고 문훈, 진순을 하서주 총관으로 삼고 진복을 서당 총관으로 삼고 의광을 남당 총관으로 삼고 위지를 계금 대감으로 삼았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대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곡정에 이르러 머물었다. 이때 사자가 와서 아뢰었다. 백제의 남은 적들이 용산성을 차지하여 길을 막고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 타일렀으나 항복하지 않았다. 9월 19일 대왕이 웅정현에 나아가 모든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 몸소 가서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 25일 진군하여 옹산성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27일 먼저 큰 목책을 불사르고 수천 명을 싸워 이겨 마침내 항복시켰다. 전공을 논하여 각 관과 이찬으로서 총관이 된 사람에게는 칼을 주고 잡찬이나 파진찬, 대하찬으로서 총관이 된 자에게는 창을 주었으며 그 이하는 각각 관등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자, 웅송현을 쌓았다. 상주 총관 품밀이 이모 상군 대수 대당과 사시 단군 대수 철천 등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우슬성을 쳐서 1000명을 싸워 이겼다. 백절 달솔 조복과 은솔 파기가 무리들과 의논하여 항복하였기에 조복에게는 급찬의 관등을 주고 고타야군 태수로 삼았으며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을 주었다. 아울러 밭과 집, 옷 등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겨울로 접어들어 10월 29일 대왕 즉 문무대왕이 당나라 황제의 사신이 이를 잃었다는 말을 듣고 곧장 서울로 돌아왔다. 당의 사신이 조문하고 아울러 황제의 명에 따라 앞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었으며 갖가지 채색을 한 비단 500피를 바쳤다. 유신 등은 병사를 쉬게 하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나라 함자도 총관 유덕민이 와서 평양으로 군량을 보내라는 황제 칙명을 전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662년 봄정월 객관에 머물고 있던 당나라 사신이 이때 이르러 임금을 계부이 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이찬 문훈을 중시로 삼았다. 임금이 유신 등에게 명하여 인문과 양도 등에게 9장군과 더불어 수레 2000여대 쌀 4000섬과 조 22,000여섬을 싣고 평양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들은 18일에 풍수촌에 머물렀으며 얼음이 얼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나아갈 수 없으므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의 등에 싣고 갔는데 23일에 칠중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게 되었다. 귀당 제감 성천과 군사 술천 등이 이연에서 적군과 마주쳐 공격하여 이를 물리쳤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1일 유신이 장세에 이르렀다. 그곳은 평양으로부터 36,000보 떨어진 곳이었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인을 당나라의 군영으로 보냈다. 이날은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많이 추웠다. 그리고 6일 양호에 당도하여 유신이
아찬과 아찬양도와 대감인선 등을 보내어 당나라 군영에 군량을 갖다 주었고 정방에게는 은 5,700푼, 가는 실로 곱게짬배 30필, 머리털 30냥과 우황 19량을 선물로 주었다. 정방은 군량을 얻자 곧장 돌아가 버렸다. 유신 등은 당나라 병사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돌려 과천을 건넜는데 고려 병사가 추격해오자 군대를 돌이켜 싸워 1만여 명을 과 싸워 이겼으며 소형 아달해 등을 사로잡았고 병장기를 1만이나 넘게 노획하였다. 전공을 논하여 본피공의 재화와 재물과 밭과 건물과 노비를 나누어 유신과 인문에게 주었다. 그리고 같은 해 적혀있는 이 이야기 영묘사에 불이 났고, 또 다른 이야기 탐나극주인 좌평 도동음률이 항복해 왔는데, 탐나는 무덕왕, 이것은 백제의 위덕왕으로 백제의 속국이었기에 좌평을 관직의 호칭으로 삼았었는데, 이때 이르러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되었대. 그리고 다음 달 3월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대. 임금은 이전에 백제를 평정한 것을 이유로 담난간에게 명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게 하였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을 7월 이찬 김인문을 당나라에 보냈대. 이 김인문은 그렇지 계속 있었던 김범민의 동생 그 김인문일 거야. 그리고 8월 백제의 남은 적들이 내사지성에 모여 나쁜 짓을 저지르니 흠순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 토벌하여 격파하였대.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주 총관 진흠이 거짓으로 병을 핑계 삼아 방탕히 지내며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마침내 그들에게 벌을 주고 또한 그 일족에게도 벌을 줬어. 사찬여동이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을 기록해 두었는데, 사찬여동이 어머니를 때리자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더니 벼락이 떨어졌고, 그러자 사찬의 몸에 수머당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져 있었대. 남천주에는 흰까치를 바쳤어. 근데 지금까지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글자가 이제 빠져 있는 게 많은 건 문무왕 편이 거의 유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글자가 많이 빠져 있어. 자,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663년 봄 정월 남산 신성에 기다란 창고를 지었대. 그리고 부산성을 쌓았으며 2월에는 흠춘과 천존이 군산을 거느리고 백저의 거열성으로 가서 빼앗고 또 700여 명과 싸워 이겼대. 또한 거물성과 사평성을 쳐서 항복시켰으며 도간성을 쳐서 1700명과 싸워 또 이겼대. 이해 여름 4월에 당나라가 우리나라 즉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고 임금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삼았대. 그리고 5월에는 영묘사의 문에 벼락이 떨어졌어. 자, 그리고는
백제 옛 장수 복신이 승려 도침과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세우고 주둔하고 있던 낭장 유인원을 웅진성에서 포위하였는데 당나라 황제가 조칙으로 유인계에게 대방주 자살을 겸직하게 하고 이전에 도독 왕문도의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또한 우리 병사와 함께 백제 군영으로 향하게 했대. 자, 이 군대는 매번 싸울 때마다 적진을 함락시키니 가는 곳마다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었으며 복신 등이 결국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물러가 임존성을 지키게 되었대. 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물리고 그의 무리를 자기 군대에게 합치고서는 아울러 배반하고 도망쳤던 무리들을 불러 모아 커다란 세력을 이뤘대. 유인계는 유인원과 병사를 합하여 잠시 무장을 풀고 군대를 쉬게 하면서 병사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당 황제는 조칙을 내려 우의 장군 손인사에게 병사 40만을 거느리고 출정하게 하였대. 그는 덕물도에 이르렀다가 웅진부성으로 진군하였대. 임금은 김유신 등 28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그와 합세하여 두둥륜성과 주류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여 모조리 항복시켰으며 결국 부여풍은 몸을 빼어 달아나고 왕자 충순과 충지 등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항복하였는데 오직 지수진만은 임존성의 자리를 잡고 항복하지 않았다. 겨울 10월 20하루 날에부터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다가 11월 4일에 군사를 돌려 설리정에 이르렀다. 전공을 따져서 상을 차등있게 주었으며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대. 자, 의복을 만들어서 진해에 남아있는 당나라 군사들에게 주었대.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664년 봄 정월 김유신이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 주었다. 아찬 군관을 한산주 도독으로 삼았다. 교서를 내려 부인들도 역시 당나라 의복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담당관에게 명하여 역대 임금의 능원에 백성 20호, 20호씩을 이주시켰다. 각간 김인문, 이찬 천존, 당나라 직사 유인은 백제 부여윤과 함께 웅진에서 맹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사비산성에 의지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웅진 도독이 병사를 일으켜 쳐 부수었다. 지진이 일어났다. 성천과 구일 등 28인을 웅진 부성에 보내어 당나라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그리고 가을 7월 임금이 장군 인문, 부밀, 군관, 문영 등에게 명하여 일선주와 한산주 두 주의 병사를 이끌고 웅진부성의 당나라 군사와 함께 고구려의 돌사성을 쳐서 멸하였다. 8월 14일 이 날짜도 딱 적혀 있어.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졌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재물과 토지를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665년 봄 2월 중시문흠이 관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아찬 친복을 중시로 삼았다. 이찬 문왕에 대해서 왕자의 예법으로 장사를 지냈다. 당나라 황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문하고 아울러 자줏빛 옷 한 벌과 허리띠 하나, 채색 비단 100필, 생초 200필을 보내왔다. 임금이 당나라 사신에게 금과 비단을 더욱 후하게 주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임금이 직사 유인원 웅진도독 부여윤과 함께 웅진취리산에서 맹약을 맺었다. 일찍이 백제는 부여장, 즉 백제무왕의 이름이 장이었지. 때부터 고려와 화친을 맺고 우리의 영토를 자주 침범하였으므로 우리가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구원을 청하여 길이 연달아 이어졌다. 소정광이 백제를 평정하고 군대를 일으키자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우리 임금이 진수사 유인원, 유인궤 등과 함께 여러 해 동안 다스려 점차 안정이 되어가니 당고종, 즉 이치가 부여용에게 조칙을 내려 신라로 오도록 하여 잔당제를 무마하고 우리와 화친하라고 하였다. 이때 흰말을 잡아 맹세하였는데 먼저 하늘과 땅의 신 그리고 내와 골짜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말의 피를 입술에 발랐다. 그 맹세글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백제 전 임금은 거스를 것과 따를 것을 분간하지 못하여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인척 간에 화목하지 못하였으므로 고구려와 결탁하고 외국과 서로 통하여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을 일삼아 신라를 침략하여 고을을 약탈하고 성을 도륙하여 거의 편안한 날이 없었다. 천자께서는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죄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주 사신을 보내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였다. 백제는 지리의 험준함과 길이 먼 것을 믿고서 천자의 가르침을 업신 여겼으므로 황제께서 크게 노하여 삼과 죄를 묻고 정벌을 단행하였으니 군사들의 깃발이 나가는 곳마다 한 번의 싸움으로 평정되었다. 그러한즉 마땅히 궁전을 늪으로 만들고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어 후세의 경계를 삼고 근원을 막고 뿌리를 뽑아 후손들에게 교훈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유순한 자는 받아들이고 배반하는 자는 정벌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도이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것은 옛 성현대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는 반드시 옛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역사책에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백제 대사가정경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조상의 제사를 모실 수 있게 하고 옛 땅을 보존토록 하니 신라에 의지하고 기대어 길이 우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기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풀어버리고 우호를 맺어 화친하여 각각 천자의 명을 받들어 영원히 당의 번국으로서 복종해야 할 것이다. 영원히 당의 번국으로서 복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신 우위위 장군 노성현공 유인원을 보내 친히 권유하고
천자의 뜻을 자세히 선포하노라. 두 나라는 혼인으로 약속을 맺고 맹세로 거듭했으며 이생을 잡아 입술에 바르고서 언제까지나 함께 화목하여 재난을 서로 나누고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도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할 것이다. 황제의 말씀을 공손히 받들어 감히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맹세를 한 뒤에는 모두 함께 지조를 지켜야 하리라. 만약 맹세를 어기고 뜻을 달리하면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한다면 신명히 살펴보시고 온갖 재앙을 내리시사 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사직을 지키지 못하며 제사가 끊어지고 남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깔닥으로 금서철관은 금가루로 쓴 증표를 만들어 종묘에 간직하여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감히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령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어 흠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글은 유인계가 썼다. 입술에 피를 바른 절차를 마친 후 제단의 북쪽 땅에 재물을 묻고 우리 종묘에 문서를 보관하였다. 이어 유인계는 우리의 사신과 백제, 탐나, 외 등 여러 내나라 사신들을 거느리고 백길로 서쪽으로 돌아가 태산의 제사에 참석하였다. 왕자 정명을 태자로 삼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겨울 일선, 거열, 두 주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군수품을 하서주로 운반하였다. 예전에는 명주와 배 10발을 한 필이라고 했는데 길이 7보 넓이 2자를 한 필로 고쳐 정하였다. 문무왕 6번째에 서기 666년 봄 2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같은 해 여름 4월 종묘사에 큰 불이 났다. 이에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고 그런데 천존의 아들 한림과 유신의 아들 상광은 모두 남아로서 남아가 아니고 남아로서 당나라에 들어가 수귀하였다. 임금은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당나라에 병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겨울 12월 당나라는 이적을 요동도 행군대 총관으로 삼고 사열 소백상인 안륙현 사람 학처준을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의 대신인 연종토가 12개의 성,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연종토 및 따라온 관리 24명에게 의복과 식량, 집을 주고 서울과 주, 부에 안주시켰고 12성 중 8은 온전하였으므로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하였다. 문무왕 7번째 해 서기 667년 가을 7월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다. 당나라 황제가 칙명으로 지경과 개원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의 전장에 가도록 하였는데 임금이 곧장 지경을 파진찬으로 개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한 황제가 조칙을 내려 대하찬 1원을 운희장군으로 삼자 왕은 1원에게 명하여 궁궐의 뜰에서 칙명을 받도록 하였다. 대나마 집황세를
당나라에 보냈다. 당 고종이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명하여 비열도로 가도록 하고 또 우리 병사를 징발하여 다곡과 해곡 두 길을 따라 평양에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을 8월 임금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였다. 그리고 9월 한성정에 도착하여 영공을 기다렸다. 그리고 겨울 10월 2일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성은 되는 곳에 도착하여 이동해 촌주 대나마 강심에게 거란기병 80명을 이끌고 아진 함성을 거쳐 한성에 이르러 서신을 전하고 군사의 동원 날짜를 독려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그 말에 따라 11월 11일에 장세에 당도하였으나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임금의 군사 또한 돌아오게 되었다. 강심에게 극찬의 관등을 주고 벽 500성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당나라의 주둔 장군 유인원이 고려 정부를 도우라는 천자의 칙명을 전하고 임금에게 대장군의 정조를 주었다.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668년 봄 아마가 와서 항복하였다. 원기와 정토를 당에 보냈는데 정토는 그곳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고 원기만 돌아왔다. 그리고 3월 파진찬 지경을 중시로 삼았다. 비열 홀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용로를 총관으로 삼았다. 여름 4월 해성이 천선 별자리에 나타났다. 6월 12일 굉장히 자세한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날짜가 나타났어. 날짜까지 쓰고 있어. 요동도 안무부대사, 요동행군 부대총관 겸 웅진도 안무대사, 행군총관, 우상검교 태자 좌중 호 상주국 낙성 현 개국남 유인계가 황제의 칙명을 받들고 수기인 사찬 김삼광과 함께 당항진에 도착하였다. 왕이 각간 김인문에게 성대한 예식으로 맞이하게 했다. 이날 유인계는 약속을 마치고 청강으로 향하였다. 임금님 21번 그리고 그날 21일 6월 21일이겠지?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 대총관으로 삼고 각간 김인문, 흥순, 천존, 문충, 잡찬 진보, 파진찬 지경, 대하찬 양도, 개원, 흠도를 대당 총관으로 삼고 이찬 진순과 죽지를 경정 총관으로 삼고 이찬 품일과 잡찬 문훈, 대하찬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삼고 이찬 인태를 비열도 총관으로 삼고 잡찬 군관, 대하찬 도유, 아찬 용장을 한성주 행군 총관으로 삼고 잡찬 순신, 대하찬 문영, 아찬 복세를 비열주 행군 총관으로 삼고 파진찬 성광과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두 행군 총관으로 삼고 파진찬 의복과 아찬 청광을 서당 총관으로 삼고 아찬 일원과 흥원을 계금당 총관으로 삼았다. 임금님 22번째 해에 웅진 부성의 유인원이 귀간 미희를 보내 고구려의 대곡성과 한성 등 2군 12성
이 항복해 왔음을 보고하였다. 임금은 일길찬 진공을 보내 축하하였다. 인문, 천존, 도유 등은 일선주 등 7군 및 한성주의 병마를 이끌고 당나라 군영으로 갔다. 그리고 27일 임금이 서울을 출발하여 당나라 군영으로 갔다. 29일 여러 도의 총관들이 출발하였다. 임금은 풍병을 앓고 있는 유신을 서울에 남아있게 하였다. 인문 등은 영공을 만나 영류산 아래까지 진군하였다. 가을 7월 16일 임금이 한성주에 행차하여 각 청관들에게 당나라 군대와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문정등이 사천 들판에서 고려 군사와 마주쳐 싸워 크게 처부수었다. 그리고 9월 21일 당나라 군대와 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은 먼저 천남산 등을 보내 영공을 만나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그리고 대신 등 20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하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갔는데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 등도 수행하였다. 처음에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할 때 임금은 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다가 실차 양에 이르렀는데 당나라의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겨울 10월 22일 유신에게 태대각간, 인문에게 대각간 등의 관등을 주었다. 그 밖에 이찬과 장수들을 모두 각간으로 삼았고 소판 이하에게는 모두 한 등급씩을 올려주었다. 대당 소감 본득은 사천 싸움에서 공이 첫째였고 한산유 소감 박경하는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타를 잡은 공이 첫째였으며 흑악령 선극은 평양성의 대문 싸움에서 공이 첫째였기에 모두 일길찬의 관등을 주고 벼 1천섭을 내려주었다. 서당 당주 김둔사는 평양 군영 싸움에서 공이 제1이었으므로 사찬의 관등과 벼 700섬을 내려주었다. 군사인 남한산 사람 북거는 평양성 북문 싸움에서 공이 첫째였기에 술관의 관등과 벽 1천섭을 내려주었고 군사인 부양 사람 구기는 평양 남교 싸움에서 공이 제1이었으므로 술관의 관등과 벽 700섬을 내려주었으며 가군사인 비열을 사람 세활은 평양 소성 싸움에서 공이 제1이었으므로 고간의 관등과 벽 500섬을 내려주었다. 한산주 소감 김상격은 사천 싸움에서 공이 제1위였으므로 일기천의 관등을 추증하고 벼 1천섬을 내려주었다. 아수르의 사찬 구율은 사천 싸움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 물을 건너 진군하여 적군과 크게 싸워 이겼으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위험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째 가는 공을 세웠지만 복록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매우 분하고 한스럽게 생각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를 말렸다. 말렸어. 자, 그리고 25일 임금이 귀국하던 길에 욕돌역에 머물렀는데 국원의 관리인 대하찬 용장이
사서로이 잔치를 열어 임금과 시종하는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나바 간주의 아들인 15살 소년 느간이 가열 춤을 추었다. 임금이 그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선 앞으로 불러 등을 들어주며 금술잔으로 술을 권하고 패백을 잠옷 후하게 주었다. 임금님 그리고 11월 5일 임금이 포로로 잡은 고구려인 7,000명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왔다. 6일 문무 관료를 이끌고 선조의 사당에 참배하고 다음과 같이 하려었다. 자, 삼가 앞선 임금의 뜻을 이뤄 당나라와 함께 의로운 병사를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묻고 원흉들을 처단하여 나라의 운명이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고하옵니다. 신령께서는 들어주소서. 그리고 그해 18일 전쟁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패백을 내려주었는데 소감 이상에게는 10필, 종자에게는 20필을 주었다. 그리고 12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대. 자, 그리고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669년 봄정월 신의 법사를 정관 대서성으로 삼고 당나라의 승려 법안이 와서 자석, 우리가 말하는 그 자석이야, 을 구하라는 천자의 명을 전했대. 2월 21일 대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교서를 내렸다. 문무왕이 교서를 내린 거야. 자, 지난날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서쪽에서 진입하여 잠시로 편안할 데가 없었다. 선왕께서는 백성들의 참혹함을 불쌍히 여겨 천성의 귀중한 신분도 잊으시고 바다를 건너어 조회하고 병사를 요청하셨다. 이는 본래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원히 전쟁을 없게 하고 몇 대에 걸쳐 쌓인 깊은 원한을 갚고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심이었다. 선왕께서는 비록 백제를 평정하였으나 고구려는 미처 멸망시키지 못하였는데 과인이 평정을 이루는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 두 적국은 이미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어 편안해졌고 전장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모두 상을 주었고 또한 재물을 올려주었다. 다만 옥에 갇혀있는 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울어주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 고생하며 아직 새로이 시작할 은택을 입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이 편치 못하니 나라의 제수들을 사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 그리고 총장 2년 서기 669년 2월 21일 이게 아마 어디서 그걸 가져와서 이걸 적은 것 같아. 2월 21일 새벽 이전에 오역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져온 글에서 이제 나와 있는 글이야. 인용을 한 거지. 오역의 죄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의 이하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석방하고 이전에 사면을 받은 이는 또 이후에 또 죄를 범하여 몇을 빼앗긴 사람도 모두 그 전과 같게 하라. 도둑질한 자는 다만 그 몸을 풀어주되 훔친 물건을 돌려줄 재물이 없는 자에게는 징수의 기한을 두지 말라. 백성들 중에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 쓴 사람으로서 흉년이 든 지방에 사는 이들은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지 않아도록 되도록 하게 하고 풍년이 든 지방에 사는 이들은 곡식이 익을 때 단지 빌린 만큼만 갚고 그 이자는 갚지 않도록 하라. 이달 30일 기한으로 하여 담당 관청에서는 받들어 행하라. 전쟁이 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축하라는 기념으로 이렇게 축하를 기념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주는 거야. 사면을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지. 자, 여름 5월 천정, 비열홀, 강련 세 군의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급찬 기진 산등을 보내 당나라에 보내 자석 2상자를 보내는데, 아까 그 좌석이 아니고 자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딱딱 S극 N극이 붙는 그 자석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보낸 거야.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또 각간 흠순과 파진찬 양도를 당나라에 보내 사죄하였다. 뭘 사죄했을까? 자, 겨울 당나라 사신이 도착하여 조서를 전하고 소연의 기술자 사찬 구진천과 함께 들어갔다. 당에서는 그에게 나무 쇠뇌를 만들게 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30보를 나갔대. 황제가 그에게 물었대. 너희 나라에서 만든 쇠뇌는 1000보나 나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는구나.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자 구진천이 대답하였다. 자, 목재가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가져온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황제는 사신을 보내 목재를 달라고 하였다. 곧바로 대나마 복한을 보내 나무를 바쳤다. 고쳐 만들게 쏘아보니 60보를 나갔다. 황제가 다시 그 까닭을 물으니 구진천이 대답하였다. 저 역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바다를 건너는 동안 나무에 습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자, 황제는 그가 일부러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구진천은 끝끝내 자기의 제도를 다 들어야지 않았다. 자, 임금이 말을 기른 우리가 174곳을 나누어 주었는데 관리하는 관청에 22곳, 궁궐에 10곳을 속하게 하고 태대각간 유신에게 6곳, 대각간 인문에게 5곳, 각각 7명에게 각각 3곳, 2005명에게 각각 2곳, 소판 4명에게 각각 2곳, 파진찬 6명과 대하찬 12명에게 각각 1곳씩을 나눠주고 나머지 74곳은 적당히 나누어주게 하였다. 자, 이제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670년이야. 봄 정월에 당 고종이 흠순을 귀국을 허락하고 양도는 억류하여 감옥에 가두었대. 자, 이것은 우리 임금이 마음대로 백제의 토지와 백성을 빼앗아 차지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질책하고 성을 내어 거듭 사신을 억류했던 것이었어. 그리고 3월 사찬 선호유가 고구려 태대영 고연무와 함께 각기 정예병 1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는데 말갈의 병사들이 먼저 개돈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 우리 여름 4월 4일에 대적하여 싸워 우리 병사가 크게 이겼으니 크게 이겼고 당나라 병사가 계속 당당했기에 우리 병사가 물러나 백성에서 기다리고 백성에서 지키고 있었대. 그리고 6월 고구려 수임성 사람인 대형 모잠이 유민들을 모아 공무성으로부터 폐강 남쪽에 이르러 당나라 관리와 승려 법안을 해쳤는데
그들은 신라로 향하던 중에 서해의 사야도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종토의 아들 안승을 만나 한성안으로 만아들여 왕으로 삼았으되 소용 다식 등을 보내어 신라에 보내 슬프게 고하였대. 자,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은 천하의 공평한 도리이니 오직 대국이 그렇게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선왕은 도의를 잃어 멸망당하였으나 지금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귀족인 안승을 받들어 군주로 삼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신라의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임금은 그들을 서쪽 지방인 금마저에 살게 하였대. 한기부에 여자가 한꺼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으므로 곡식 200섬을 주었대. 그리고 가을 7월 임금은 백제의 잔당이 배반할까 염려하여 대하찬 유도는 웅진 도독부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으나 도독부가 이에 따르지 않고 사마 예군을 보내 우리를 엿보게 했대. 임금은 그들이 우리를 도모하려는 것을 알고 사마 예군을 붙잡아 돌려보내지 않고 병사를 일으켜 백제를 토벌하였대. 품일, 문충, 중신, 의관, 천관 등이 성 63곳을 쳐서 빼앗고 그곳의 사람들을 내지로 옮기도록 하였대. 천정과 죽지 등 7곳의 성을 빼앗고 2000명을 싸워 이겼으며 군관과 문용 등은 12곳의 성을 빼앗고 적병을 쳐서 7천을 이기고 말과 병장기를 매우 많이 획득하였대. 임금이 돌아와 중신, 외의관, 달관, 흥관 등은 사의 군영에서 퇴각하였기에 그 죄가 크지만 용서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창길우 일에게 각각 극천의 관등을 주고 공직에 따라 별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대. 자,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하였고 그 책문은 아래와 같대. 하명 원년 경우 서기 670년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왕은 고구려의 후계자 안승에게 책봉의 명을 내린다. 그대의 태조 중모왕은 북쪽 산에 덕을 쌓고 남쪽 바다에 공을 세워 위풍이 청구에 떨쳤고 어진 가르침의 현도를 덮었다.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고 본류와 지류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개척한 땅이 천리요 역사가 800년이나 되었다. 남건과 남산 형제에 이르러 집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고륙간에 틈이 생겨 지방과 나라가 멸망하고 종묘사직이 사라졌으며 백성들은 동요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게 되었다. 그대는 산과 들에서 위기와 곤란을 피해 다니다가 홀몸으로 우리나라에 투신하였으니 돌아다닐 때의 괴로움은 그 자취가 진문공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킴은 그 사적이 위후와 같다고 하겠다. 여기서 진문공은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문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 해를 피하고자 천하를 떠돌아 다녔다가 1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올랐대. 위후는 위나라 성공으로 그 사람은 망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여 형인 황공의 뒤를 이어 제후가 되었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 쓰는 거야. 자, 무릇 백성에게는 주인이 없으면 안 되며 하늘은 반드시 운명을 돌봐 주시는 것이다. 선왕의 정당한 후계자로서는 오직 그대가 있을 뿐이니 제사를 주재할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공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삼가 사신 일길찬 김수미산을 보내
책명을 전하여 그들을 고구려 왕으로 삼으니 그대는 마땅히 유민들을 어루만져 옛 왕업을 일으켜 영원토록 이웃나라로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며 공경할지어다. 아울러 맵살 2,000섬과 갑옷을 갖춘 말 1필, 비단 5필과 명조와 가는 실로 짠 배 각 10필, 목화 15층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받으라. 자, 12월, 그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대. 그리고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대. 그리고 중시 지경이 퇴임을 하였대. 그리고 외국이 이름을 고쳐 일본이라 하였는데 스스로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 이름하였다라고 말했대.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한성주 총관 수세가 백제의 어떤 성들을 취하고 저쪽으로 가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대하찬 진주를 보내 잡았대. 이로써 문무왕 10번째 해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임금님 이야기로 갈 거예요. 문무왕 그 다음 임금님 아니고 그 다음 문무왕 이야기가 문무왕 하편에 이어지게 돼요.